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예전과는 다른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빛이 달라졌고,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솔직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고 세월의 흔적일 뿐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굴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사유가 쌓이면 생각은 말투로 드러나고 말투는 표정으로 남으며 그 표정이 결국 얼굴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표정을 만들고 그 표정이 반복되며 눈빛과 주름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웃었던 시간보다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얼굴을 가꾸는 데 신경을 씁니다. 인상을 좋게 보이려 애쓰고 표정을 관리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얼굴을 꾸미는 것보다 얼굴에 남길 삶을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는 왜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사유와 태도가 어떻게 사람의 얼굴로 남는다고 보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얼굴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웃음이나 한 번의 분노가 곧바로 얼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신 얼굴은 오랜 시간 반복된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받아 적습니다. 자주 서두르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눈가에 긴장이 남고, 늘 참고 견뎌온 사람의 얼굴에는 입가에 굳은 선이 생깁니다. 반대로 생각을 거쳐 말해온 사람의 얼굴에는 불필요한 힘이 빠진 여백이 보입니다. 얼굴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누적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오래 유지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관리해야 할 외형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써내려간 기록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에는 성공의 순간보다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견뎌왔는지가 더 분명히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늙어 보인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오래 붙잡고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왔는지가 표정으로 굳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감추기보다 돌아볼 대상이 됩니다. 이 얼굴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해왔는지, 그 질문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눈빛은 가장 숨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말은 고를 수 있고, 표정은 잠시 바꿀 수 있어도, 눈빛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비춥니다. 그래서 눈빛에는 지금의 감정보다 오래 반복된 사유의 결이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게 반응해온 사람의 눈빛은 항상 바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시선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생각을 거쳐 선택해온 사람의 눈빛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이 아니라 의미를 먼저 읽으려는 시간이 눈빛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깊이를 판단할 때 화려한 언변보다 시선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사유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사람의 눈빛을 만듭니다. 늘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경계가 남고, 늘 판단에 쫓겨온 사람의 눈빛에는 긴장이 남습니다. 반면 자기 기준으로 사유해온 사람의 눈빛에는 필요 이상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아는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눈빛입니다. 눈빛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 어떤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았는지가 조금씩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빛은 그 사람의 나이를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느낍니다. 이제는
잘 말하는 사람보다 눈빛이 편안한 사람이 더 믿음이 간다는 사실을요. 사유는 결국 눈빛으로 담기고 그 눈빛이 사람의 깊이를 조용히 증명합니다. 주름은 시간이 남긴 상처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결로 흘러왔는지를 조용히 기록한 흔적에 가깝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얼굴의 인상이 다른 이유는 세월이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월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며 살았다고 해서 주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웃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적습니다. 주름은 얼굴에 새겨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입니다. 정약용은 세월을 거스르는 얼굴보다 세월을 받아들인 얼굴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삶을 정리해온 사람에게는 주름마저도 부드러운 결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름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 쌓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주 분노했던 사람의 얼굴에는 미간의 힘이 남고 늘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의 얼굴에는 입가에 굳은 선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고 사유로 정리해온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어도 거칠지 않은 인상이 남습니다. 그 차이는 세월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은 늙음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기록입니다. 이 주름이 생기기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넘겨왔는지, 어떤 감정을 오래 품지 않으려 애써왔는지가 그 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주름은 각자의 삶만큼만 다르게 새겨집니다. 얼굴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살아온 시간들이 조용히 남긴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삶을 통과해왔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얼굴을 가꾸는데 더 많은 힘을 씁니다. 좋아 보이고 싶고, 부드러워 보이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굴은 꾸미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고 살아낸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정약용은 얼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사유를 가다듬고 감정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으며 말보다 태도를 먼저 살피는 선택들이 결국 얼굴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젊어 보이는 얼굴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 귀해집니다. 주름이 있어도 눈빛이 고요한 얼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지는 얼굴. 그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유는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그 얼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